안녕하세요. 2023년 내년에 코스피가 저점 1900대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후년에도 경제회복이 더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론 뉴스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덜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코스피 저점을 1400에서 1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냐?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2022년이 30%가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전망하기를 2023년에 22년 대비해서 또 30%가 떨어지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2370이잖아요, 지금쯤. 대략 2370이죠. 2370 곱하기 0.7을 해볼게요. 곱하기 0.7 하면 얼마가 되냐? 1659가 나옵니다. 1659. 삼성전자가 30% 떨어지는데 1659가 나온다. 그러면 뭐 2370 곱하기 0.65 35% 떨어지는 거 하면 1540. 뭐 게다가 0.6% 하면 40% 떨어지는 걸로 하면 1400. 그냥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주가에서 한 40%까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58,000원 곱하기 0.6 하면 얼마냐? 35,000원. 뭐 35% 떨어진다 라고 하면 37,700원.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 기업인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 한 3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코스피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짐작을 해본 겁니다. 35% 떨어진다. 2370 곱하기 0.65 그러면 1540. 뭐 거의 1500대까지 내려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택도 없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코스피 저점을 1900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매커리 정권이 전망을 했고 저는 그보다 좀 더 낮을 거다. 1500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V자 반등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울어진 L자처럼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그나마 있는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누적된 효과가 내년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회복하는 힘이 매우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같은 유동성 이벤트가 나타나면 코스피 저점은 내년 2분기, 3분기에 1900원대까지 19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1400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들은 이 매커리 정권은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2700에서 2800까지 예측한 것에 비해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모건스탠리나 JP모건, 골드만삭스는 내후년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면서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 전망한 것보다 매커리 정권이 전망한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중국 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결국은 기업의 이익 회복이 중요한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 반도체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늘리지 않겠느냐. 그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로 대응하는 건 조금은 위험한 방법이다. 내년에는 채권 투자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업종에서 대안을 찾으라고 맥커리 정권은 이야기합니다. 2023년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주식을 우량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도 전망을 한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각자 개개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기업의 주식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살지 말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주가가 1400대까지 주저앉았을 때 진에어나 대한항공이나 KTNG나 삼성, 화재, 우선주나 한국셀석유나 강원랜드, 하나투어 살 수 있을, 사면 좋았을 기업의 주가들이 엄청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뭘 준비해둬야 되겠습니까? 공부해둬야겠죠. 그 기업의 정말 가치가 어떠한지, 영업이익이 어떠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놓고 미리 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정말 싼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면 누릴 수 있는 게 없죠. 통상적으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밖에 나와서 외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치이고 음식도 부실하기 짝이 없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사람들이 대거 달려들 때 나도 먹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된 물건, 제대로 된 주식을 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조용히 한산할 때,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조용히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확인한 다음 천천히 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맥커리 정권의 한국 대표가 얘기하듯이 V자 반등은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완만하게 L자 형태로 장기 침체가 온다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건 왜겠습니까? 정말로 괜찮은 가격에 싸게 사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시기가 이번 시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